지난 영상에서부터 이런 심플한 모바일 컴포넌트 구성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영상이 그 두 번째 영상이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을 꼭 보시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튼을 이렇게 용도 타입별로 컴포넌트를 분류를 해보고, 이어서 레디우스도 이런 네모형이랑 이런 서클형 두 가지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프레임으로 감싼 버전, 그리고 감싸지 않은 버전으로 이렇게 컴포넌트화를 시켜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컴포넌트 구성을 해볼게요. 컴포넌트 공간을 이렇게 좀 더 확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 없는 버전을 이렇게 우측으로 좀 옮겨줄게요. 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타입별로 버튼을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버튼은 저는 프라이머리 버튼으로 의도하고 만든 디자인이고요. 프라이머리 버튼은 서비스에서 가장 눈에 띄어야 하고 유저가 누르기를 의도하고 디자인한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버튼은 이미 완료되었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이제 노멀 버튼이란 걸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유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서 누르기를 의도하는 버튼도 있겠지만 꼭 누르기를 의도하진 않고 아주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버튼도 있을 겁니다.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는 그런 버튼 있죠. 뭐 어떤 화면이 있다고 할 때 흔히 이렇게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길 유도하는 계속하기 버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를 위해서 이런 취소 버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취소 버튼 같은 경우 유저가 누르길 희망하는 버튼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취소하기를 누른다고 해서 위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케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런 취소 버튼은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느낌의 버튼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은 뭐 네이밍 하기 나름인데, 보통 뉴트럴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노멀 버튼이라고 이름 지어 보겠습니다. 그냥 아주 일반적인 버튼이라는 뜻으로요. 바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미 만들었던 두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뜹니다. 여기 마우스를 대보면 add variant라고 뜨죠. 이걸 누르면 계속해서 베리언트를 추가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걸 이렇게 누르고 두 버튼을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해 준 후에 이 두 버튼을 노멀 버튼으로 만들 건데, 먼저 속성부터 정의를 해볼까요? 이 컴포넌트의 이 겉부분을 잡고 여기 우측을 보면 프로퍼티 쪽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고, 이걸 눌러서 속성을 추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데, 베리언트를 누를게요. 지난 영상에서 프레임이란 속성을 만들었었고, 이번에 하나의 속성을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번엔 이름을 저는 타입이라고 이름 지어 주겠습니다. create 프로퍼티를 실행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프레임이란 속성 밑에 타입이란 속성이 하나 더 생겼죠. 지금 베리언트 명은 제가 따로 설정을 안 해서 디폴트라고 찍혀 버렸는데, 기존의 두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두 버튼은 제가 프라이머리 버튼으로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버튼을 btn이라고 축약을 할게요. 프라이머리 버튼으로 이름 지어줬고, 새로 만든 두 버튼은 제가 노멀 버튼으로 이름 짓기로 했었죠. 그래서 노멀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이 두 노멀 버튼의 스타일을 노멀 버튼에 맞게 변화를 시켜 볼게요. 이렇게 같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셀렉션 컬러를 보면 컬러 전반적으로 프라이머리 버튼으로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노멀 버튼에 맞게 바꿔주면 됩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놨던 스타일 팔레트 속성을 이용해서 바꿀 건데요. 제가 노멀, 액센트, 디세이블 이런 기존의 팔레트 세팅은 진행을 해놨었고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서페이스 부분을 눌러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프라이머리 컬러를 노멀이라는 서페이스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표면이 모두 흰색으로 바뀌었죠. 이번엔 텍스트 아이콘 부분을 선택을 해서 텍스트 아이콘을 하이 엠퍼시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노멀 컬러 중에 가장 강한 컬러라고 제가 생각해서 하이 엠퍼시스로 이름을 지어줬고요. 노멀 컬러 중에 농도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건데, 뭐 미드 엠퍼시스, 로우 엠퍼시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노멀 컬러들을 구성해 두면 좋겠죠. 일단은 하이 엠퍼시스만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흰 버튼이면 흰색 백 위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도 추가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추가해 줄 건데, 이 프레임 안쪽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이 표면을 잡으면 해당 엘리먼트를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
이 버튼까지 한 번에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두 버튼의 표면을 한 번에 잡았으면 여기 스트로크 부분이 비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스트로크가 검은색이면 너무 이렇게 버튼이 강해 보이니까 이 버튼의 스트로크 컬러를 제가 미리 설정해둔 보더 컬러 중에 미드 엠퍼시스 컬러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노멀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계속 이어서 이번엔 액센트 버튼이란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비스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빨간 버튼들도 자주 접하죠. 이게 중요한 버튼이긴 한데, 이게 유저가 누르길 원하는 중요한 버튼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상황들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버튼인데요. 이런 버튼명은 보통 네거티브 아니면 에러 이런 버튼 네이밍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모두 포괄해서 그냥 액센트 버튼이라고 이름 지어주겠습니다. 이런 버튼 네이밍은 그 의도만 서로 잘 합의된다면 각 회사 아니면 각 팀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지으면 됩니다. 아까 했던 식으로 버튼의 베리언트를 다시 추가해 줄게요. 이 두 버튼을 이번엔 잡고 베리언트를 추가해서 아래쪽에 다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 추가된 두 버튼이 셀렉트된 상태에서 타입의 베리언트명을 액센트 버튼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디자인도 액센트 느낌에 맞게 바꿔볼게요. 셀렉션 컬러 쪽에서 서페이스 노멀 부분을 서페이스 액센트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 스트로크 컬러인 보더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액센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아이콘 컬러도 액센트 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센트 버튼도 구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디세이블드 버튼도 추가를 해볼게요. 참고로 디세이블드는 버튼의 타입이라기보다 사실 스테이츠, 즉 호버 액티브 포커스 디세이블드 이런 버튼의 상태 값에 더 가까운 개념이긴 한데, 호버나 액티브 포커스 같은 스테이츠들은 인터랙션에 의한 반응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네이블드나 디세이블드는 사실 고정 값에 가까워서 이런 식으로 타입으로 빼두는 것도 나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버튼 컴포넌트는 타입이라는 속성에 디세이블드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디세이블드는 말 그대로 비활성화된 버튼입니다. 사용자가 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 없는 버튼이죠. 일반적으로 버튼이 이렇게 디세이블드로 되어 있다가 일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네이블드로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죠. 자, 실제로도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두 버튼을 잡고 베리언트를 추가를 해주고 배치를 해준 후에 타입에 대한 베리언트명을 disabled 버튼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바꿔볼게요. 서페이스 액센트 부분을 이제 서페이스 디세이블드로 바꿔주고, 텍스트 아이콘 컬러를 on disabled로 바꿔주겠습니다. on disabled면 disable이라는 표면 위에 오는 컬러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버튼에 스트로크가 있으면 좀 너무 눈에 띄니까 disabled는 스트로크를 없애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안쪽에 표면을 잡아주면 되는데, 두 개 다 잡아야 되니까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둘 다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이렇게 삭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디세이블드 버튼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가지 타입의 버튼 컴포넌트를 구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레디우스 속성도 추가를 해볼게요. 보통 모바일에서 이런 네모 느낌의 버튼 혹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동그란 버튼, 즉 서클형 버튼, 이렇게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컴포넌트의 이 겉부분을 잡고 프로퍼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베리언트, 이번엔 레디우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퍼티가 밸류 부분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기존에 만들어진 이 네모 형태 버튼들을 그냥 디폴트라고 그대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크리에이트 프로퍼티를 진행을 해주고, 이제 서클형 버튼을 추가를 해볼 건데, 버튼들을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베리언트를 추가를 해주고 단체로 이렇게 옆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을 모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 복제해준 베리언트들에 대해서는 베리언트 네임을 서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버튼들의 실제 디자인도 서클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쉬프트와 컨트롤 한 번에 누르고 이 안쪽에 있는 실제 버튼들을 다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8개 버튼 모두 선택했으면 여기 레디우스 부분을 바꿔줄 건데, 지금 현재 10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그냥 수치를 1000 정도로 아주 크게 넣어줘서 이렇게 서클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 제가 컴포넌트를 구성할 때 프레임드 네임 쪽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서 좀 버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줄게요.
여기 프레임드가 원래 yes나 no로 제가 구성을 했었는데 새로 만들어준 버튼들에서는 지금 그 네임이 적용이 안 돼서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부분들을 한 번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프레임드 된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잡고 프레임의 베리언트를 Y로 설정해주고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버튼들만 다시 또 잡아서 제가 프레임을 no라는 베리언트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빼서 기존에 제가 만들어둔 스크린에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배치를 해주고 새로 만들어준 버튼 속성들을 한번 컨트롤 해볼까요? 이 타입 부분에 현재 프라이머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노멀로 바꾸면 노멀 버튼이 되고 액센트로 바꾸면 액센트 버튼 그리고 디세이블드로 되면 이렇게 디세이블드 버튼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죠. 그리고 레디우스도 이렇게 서클형으로 하면 서클형으로 자연스럽게 잘 바뀝니다. 컴포넌트로 구성해 두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이번엔 이렇게 원 버튼 스타일로 컴포넌트를 구축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자주 쓰이는 투 버튼 컴포넌트도 구축해 놓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용 컴포넌트 만들기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